찬바람이 거치고 얼어붙었던 눈이 녹으면 새 생명들이 깨어납니다. 생명을 품은 숲은 어머니처럼 너그럽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두를 안아줍니다. 숲은 건강이다, 힐링이다. 아, 저한테 쉼이요. 숲은 나에게 치유이다. 숲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고 추억을 주며 때로는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삶.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도시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 날씨 좋다. 그치? 공기도 너무 좋아 오늘. 자, 여기가 삼천공원이야. 삼천공원 와봤어? 처음 와봤어? 네. 삼천공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 이름이 북악산이에요. 북악산이랑 인왕산이랑 그다음에 서울의 낙산이랑 그리고 남산이랑 이 네 가지 산이 서울에 조그맣게 있어요. 그 서울 하이킹이라는 등산 모임입니다. 보통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친구들도 저희 등산 모임에 함께하고 있고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또 전철 타고 이렇게 산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항상 저희가 그 한양도성길이랑 북악산, 인왕산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좀 시티뷰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힐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항상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한국이 왜 좋냐? 그래서 그렇게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항상 대답하는 거는 그냥 자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자연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산을 타고 잘 아름다운 한국 자연을 구경하고 되게 스트레스 풀고 좀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촌스러우니까. 한국을 찾는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비슷하고 정해진 곳만 가는 게 안타까웠던 상준 씨는 자연과 같이 도시를 즐기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등산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 도심 속 숲이었죠. 이게 거의 600년 된 도성이에요. 조선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지은 한양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숲 산행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은 600년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한테 막 신나게 막 자랑하거든요. 계속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다가도 특히 한양도성에 대한 그런 스토리 연재를 매달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한국어로만 이렇게 발행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체험을 같이 하면서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 익숙한 가운데서 좀 새로운 특별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이 전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심숲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행의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이지만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산과 숲은 더 특별합니다. 저기 북한산. 날아가고 싶은데. 북한산 가봤어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에게 멈추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너무 가깝네. 저 뒤에 있는 게 관악산. 보여요? 아 맞아 저기 끝에 응, 저 끝에 있는 거, 관악산. 제일 큰 거. 오. 응. 그렇죠. 이렇게 보면 서울 별로 안 커 보이죠? 가까워 보이죠? 네. 서울이 이렇게 분지형이라 가지고 다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하철 타고 산에 오니까 좋죠? 가깝죠?
서울. 서울이라는 도시를 봤을 때 굉장히 고층 빌딩도 있으면서 또 되게 전통적인 한옥들도 존재하고요. 되게 구옥들도 있고 그 배경으로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산들이 좀 분지형으로 이렇게 딱 병풍처럼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서 외국인 친구들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아담하지만 뭔가 있을 게 다 있고 푸릇푸릇하고 아름답고 조화롭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산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거의 없어요. 네, 약간 이렇게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원래 산이 있어도 등산 안 해요. 너무 좋아요. 이건 여기서 올라와서 이 뷰를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도시 안에 있는 산은 높이가 적당하고 오르내리는 시간도 길지 않아 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꼭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쉬면 그만인 것이죠. 인왕산 정상? 네, 인왕산 정상이에요. 안녕, 저희 인왕산 왔습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에 오르면 늘 봐왔던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가끔 일상을 멈추고 싶은 날, 숲에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사라져가는 숲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1922년 설립된 홍릉숲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자 산림과학연구 시험림입니다. 홍릉숲이 있는 자리에는 고종황제의 왕비인 명성황후의 능이 있었는데요. 숲의 이름도 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죠. 현재 이곳에서는 국내외 식물 유전 자원 약 2천여 종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그 황폐했던 숲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울창한 숲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그 기술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외국 사람들도 말을 하곤 합니다. 3년여 동안 지속된 한국 전쟁은 전 국토를 파괴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붉은 땅,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 강국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되찾은 우리의 숲. 소중한 유산을 잘 지켜내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태백산맥 서쪽, 평창군과 홍천군을 아우르는 오대산 국립공원. 굽이굽이 이어진 진국의 도로를 오르다 보면 아늑한 숲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전나무숲. 전나무 1만여 그루가 빼곡하게 들어선 숲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 말에 이곳 진부 쪽에 오셔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을 하셨었나 봐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아름드리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잘라서 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6.25 끝나고 나서 불에 타고 이렇게 황폐했던 모습, 그다음에 또 화전민들이 이쪽에서 옛날에는 많이 농사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거의가 다 여기가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한두 필지씩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밭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셨던 거죠. 네. 산림 왕으로 불렸던 고 김익로 선생.
한국전쟁 이후 헐벗었던 오대산 자락에 아버지는 늘 푸른 상록수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60여 년간 나무를 심은 아버지는 자신이 심은 나무를 절대 베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숲은 1975년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숲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디딜방아 형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방아다리 약수라고 했고요. 이제 밀브리지는 방아다리를 영문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름이 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대산의 명수라 불리는 방아다리 약수에는 탄산과 철분이 포함돼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에서는 방아다리 약수로 밥을 짓기도 한다는군요. 근심 걱정을 씻어줄 것만 같은 시원한 약수.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몸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기 때부터 먹었으니까. 숨만 쉬어도 채워지는 마음의 안식을 위해 오늘도 아버지와 딸의 숲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험준한 산세와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정선. 여기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나고 자란 신촌으로 다시 돌아온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원도 정선에서 살고 있는 숲자매 정하, 인하입니다. 정선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자매가 이 깊은 숲속으로 돌아온 이유는 오직 숲이 좋아서입니다. 야 진짜 잘 익었다. 오, 맛있어? 응. 다시 먹어봐. 자두 아니면 아까 뭐였지? 오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이 자라나서 이렇게 따먹어요. 오늘은 아니. 이제 여기가 저희가 자라났던 공간이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랄 때까지 소중하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오셨어요. 네.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이제 즐겁기도 했고 당연히 때론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곳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런 경험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그 흔한 TV도 없던 어린 시절. 유일한 놀거리는 숲뿐이었습니다. 학업 때문에 산촌을 떠나자 숲은 그리움이 됐습니다. 자매는 현재 정선의 숲과 지역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길잡이. 선택의 후회는 없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먼저 가거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을 해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갈등과 저희 진로에 있어서의 갈등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부딪힌 거잖아요. 사실은 숲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좀 휴가철이나 쉬는 기간에 불러줘가지고 한 번씩 휴가 쉴 때 놀러 왔죠. 여기 누나들도 오랜만에 볼 겸해서 매년 오는 것 같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친구들과 향한 곳은 자매의 텃밭.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오전 내내 땀 흘린 후 찾은 곳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억새 명소 민등산입니다. 민둥산이라는 이름과 달리 빼곡한 나무와 온갖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와, 너무 이쁘다. 야, 지그재그로 뻗은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물결치듯 숨어있던 풍경이 펼쳐집니다. 찍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도착한 정상. 눈앞에 펼쳐진 초록의 바다. 여름의 민둥산은 억새 대신 시원한 바람과 녹색 물결로 찾는 이들을 반깁니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채 기세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줄기가 곧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성품이 강직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잎이 사시사철 푸르게 달려 있다는 것도 이 변함없다는, 이 변함없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옛날부터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애국가처럼 네. 장군 철가 옷, 막 갑옷 두른 네. 것처럼 엄청 두껍고 멋있어요. 네. 애국가 2절에도 나오죠. 다른 소나무와 달리 안과 밖이 모두 붉고 줄기가 곧은 금강소나무는 예로부터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옛길을 복원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구조물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숲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숲길이나 등산로에는 뭐 교량이라든지 내지는 뭐 데크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돌다리 내지는 나무 다리, 통나무 다리 뭐 이런 게 아니고는 더 이상 인위적인 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친환경 숲길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엄격하게 관리받은 귀하고 귀한 몸. 요즘으로 치면 한정판 명품인 셈이죠. 걷는 운동이 최대세입니다. 대세. 최고예요. 여기 가시면서는 안아보시고 사진들 찍으시고 1등들 하세요. 금강소나무는 지금도 특별보호를 받는 특급나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숲은 예약제로 하루 80명만 탐방할 수 있습니다. 더 드릴 거 있나요? 오빠 불러, 오빠. 지역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가진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숲. 저도 이 숲에 반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는 작은 정원 같은 숲이 있습니다. 마을 지명을 딴 서후리 숲입니다. 입구부터 새소리, 바람소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반갑다고 손짓하는데요. 숲과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한 건 올해로 7년째. 아버지와 딸이 개인 숲을 개방하면서부터입니다. 약 33만 제곱미터의 축구장 크기만한 산책로 주변에는 다양한 동식물과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담으려고 애썼다는 숲지기. 저희 숲은 인위적인 거를 최소화해서 가꾸는 거를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지만 자연을 그대로 살린 숲을 저희는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어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아기자기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제 저희가 중부지방에서 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런 나무와 꽃들과 이런 것들 야생화들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계곡과 함께 자연스럽게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이제 편안하게 걸으시면서 정원처럼 느끼시기도 하고 또 숲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정원 같은 숲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명 가수가 다녀간 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숲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잠시 발길을 멈추어 자작나무처럼 서 있다 보면 내가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내가 되는 느낌. 촬영산맥의 산줄기로 둘러싸인 충북 진천군. 이곳에는 특별한 숲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옆에 걸고 여기다 두 개를 걸면 좋은데. 여느 숲과는 달리 소란스러운데요. 예를 들어 위에 그늘이 많으면 밑에 있는 가지가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죽이거든요. 나무 스스로. 그러면 그런 나무가 우리가 봐서 필요 없는 나무들은 잘라주어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듬어 주거나 또는 클라이밍 할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썩은 나무 또는 나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 필요 없는 가지들이나 맹아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건강해지라고. 한쪽에서는 숲이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숲과 친구가 된 영래. 다람쥐들아 밥 맛있게 먹어 하면서 던져줘. 저쪽 멀리. 하나, 둘, 셋. 옳지.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 4학년 오영래입니다. 특수교육이라는 게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져봐야 되는 것도 많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자유롭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도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서울 생활을 접고 진천으로 내려왔죠. 아이를 데리고 숲에 왔을 때 아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놀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후 3개월, 망막 이형성증을 진단받은 영래는 태어나 한 번도 숲을 본 적이 없지만 소리와 촉각에 집중하면서 숲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하고 손 놔. 쭉 허리 펴. 허리 펴. 그렇지. 만세. 엄마 잡고 있잖아. 잘했어. 할 수 있겠어? 조금 무서워? 아까 지난번보다 좀 더 높이에서 뒤집어서 그래. 잘했어. 이제 선수 같은데? 엄청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다. 3분의 1 남았어. 3분의 1. 알았어. 힘낼게 엄마.
영래가 이제 주변에 맨날 듣는 소리가 사실 학교, 그다음에 식구들 목소리만 듣다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자, 나도 여기 있다고. 그래서 말 굉장히 많이 해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또 좀 특별한 상황이 되면 더 궁금한 게 많고 더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트리 클라이밍은 나무를 오르면서 나무도 숨을 쉰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하는 산림 레포츠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래 짱이다 진짜로. 장애인도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이곳은 공평의 숲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어린 조카를 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숲속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언니 혜선 씨. 숲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공익을 주거든요, 사실. 뭐 사람을 선별해서 주거나 동물을 선별해서 주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 대상 모두게 공평하게 주는데 때로는 장애가 있으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익이 그대로 모두에게 갈 수 있게끔 우리의 미션을 그러면 공평한 숲으로 하자. 그게 이제 계속 꾸준한 대화 속에서 저희 미션을 찾은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평한 숲은 중부지방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구규림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달라지는 공기를 느끼고 높은 곳에서 산을 바라보면 자연을 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데 즐거움이죠.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너무 짜릿한 기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요즘 아이들에게 나무에서 노는 건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도전하다 보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책상 위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산 경험. 마스터. 빅스윙 마스터. 숲과 나무 체험은 세상을 향한 준비 운동이자 콘크리트 도시로부터의 작은 일탈입니다. 숲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힐링 플레이 프로그램은 기준이 기획할 때 장애인 기준이에요. 아, 이 프로그램 장애인도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뭐 까다로워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가 아니에요. 실상은 장애인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장애인 해당 친구한테 속도만 맞추면 불가능한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거는 못하겠지, 저거는 못하겠지, 저거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을 나누는 거 그거부터 좀 깼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기 시작한 공평의 숲이 울창해지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맞지? 두 손 다 놔야지. 옳지. 오, 용감했어요. 잘했어. 잘한다. 사실 이런 경험을 영래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그래서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숲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그거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나에게 숲이란 엄마. 모든 숲이 누구를 뱉어내지 않고 누구를 밀어내지 않고 항상 끌어안아주는 그런 따뜻함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산림 복구 기술이라든가 여러 노하우들을 세계에 전파해서 세계 산림을 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산림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선도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내년에 저희가 제15차 세계 산림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산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인류가 삶을 시작한 이후로 숲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건네는 위로와 치유의 손길. 숲에서 길을 묻고 숲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숲을 찾아 떠납니다. 지금 당신의 숲은 어디에 있나요?